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인생은 BCD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르트르 BCD라고 합니다. B는 birth, 탄생에서 시작해서 D, death로 간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BCD, C가 있는 거예요. 초이스. 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간은 그 자기의 실존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그 실존주의자다운 사르트르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돈과 권력과 명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고 깨끗하고 약한 것을 선택하면서 자기 인생을 퍼즐 맞추듯이 아름다운 퍼즐로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 그런 분 만나면은 우리 1년이 아주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첫 손님으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선택으로 아름다운 퍼즐을 완성시킨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고예요. 뭐가 최고예요? 주기님 최고예요. 주교님 최고예요? 네. 왜 주교님이 최고예요? 밥 먹을 때 맨날 이거 하잖아요. 나도 최고였나? 아버지 같으세요. 아버지 같다고? 할아버지 같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같아 그래? 어떨 때 이렇게 아버지 같아요? 잘해주시고 늘 존경스러워. 아이고. 어떤 면이 좋아요?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잘생긴 우리 김성수 주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아주 아름다운 화면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잘생긴 주교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장애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김성수 주교님 오늘 모셨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이렇게, 뭐, 컴퓨터로 치면 다 나오니까. 근데 1930년생으로 84세세요, 이제. 그렇죠. 그죠? 네. 우리 만으로 83세신데, 어떻게 건강 유지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 건강은 이제 내가 강화도로 이사 간 지가 네. 꼭 3년 한 8개월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서울이나 인천 사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왜요? 공기가 맑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한 40년 살았거든요. 그 여의도에서는 문지방을 이렇게 해보면 시커먼데 먼지가 쌓이고. 먼지가. 강화도구 우리 마을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도 먼지가 거짓말 못해서 없어요. 예. 먼지가 이때만 또 하얗고. 그런 데서 사니까 자연히 건강하죠.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콩나물 공장이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퍼내서 안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걸 콩나물을 기르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네. 또 이렇게 건강하고 네네. 또 우리 지적장애인들이 지금 보셨지만 나 최고라고 그러고 잘생겼다고. 잘생겼다 그러고 하면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늙지 않고 그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주교님은 제가 벌써 12년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늘 항상 표정이 이렇게 웃으시는 표정이고 또 이렇게 말투도 굉장히 편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으로 느낄 수 있는데 네. 옆집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늘 저는 이렇게 뵀었거든요. 그래요. 특별한 그런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 같이 또 나를 또 이제 지켜 세우는데 그 주교라는 말에 주자에 힘을 안 줘서 고마워요. 주자에다 힘을 주면 네. 주교가 돼. 저거 주교 그러는데 우리 김 대표는 꼭 존경스럽게 주교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예, 예. 주는 약하게 교는 크게 세게 그러시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그냥 방송하기 전에 얼마나 본인 자신을 낮추시려고 애쓰시는지 아니. 우리 겸손하신 우리
교우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 많이 뺐죠. 말씀 중에 먼지가 없는 무공의 콩나물이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걸 한번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네.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으로 네, 네. 무공의 콩나물 자라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강화도 출신인 김성수 주교는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하지만 18살에 친구들과 아이스하키 시합을 하다가 각혈을 하며 쓰러져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죽음의 길에서 극적으로 치유를 받고 성공의 신부의 길로 들어선 김주교. 그는 신학교 재학 중 노동자의 삶을 알기 위해 탄광촌 현장에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성공회 사제 서품을 받고 일본에 갔다가 지금의 아내인 영국인 후리다 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고향 강화도에 3년 전 귀향한 김주교는 현재 아내 후리다 여사와 뜻깊은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대도시보다는 한적한 시골 고향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꿈이었다는 후리다 여사. 잘못했어요. 그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저 오고 싶었어요. 예, 왜 그렇게 오고 싶으셨어요? 오고 싶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은 좋아하니까 은퇴하면 할 수 있으면 시골에서 살아 싶다고 또 감자 기르고 싶다고. 그렇지. 잠시 후 제작진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다며 옷장을 여는 김성수 주교. 겨울이면 아껴 입는 건데 예. 우리 집사람이 정성을 짜줘서. 아, 언제 짜주신 거예요? 이것도 뭐 한 20년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 20년이요? 20년.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난 그저 오래 입는 걸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오래 입는 거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우리 장인 양반이 입던 옷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영국 양반이서 그런지 이렇게 가죽도 되고 이 소매도 이렇게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했잖아요. 이것도 아직 뭐 아직도 80년이 다 된 양복에서 검소하고 소박한 그의 성품이 아직도 드러납니다. 폼이 나요. 그러니까 이 유행이라는 게 옷이 요 근래에 단추도 3개짜리가 나왔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이게 100년 전에도 3개짜리. 근데 이거는요. 유행은 돌고 돌아서 이거는 여기 한국에서 내친김에 아내가 손수 짜준 털 스웨터까지 입어보는 김주교. 뭘 입어도 옷 맵시가 뛰어나시네요. 아주 좋아. 어떤 마음으로 했지 말해서 뭐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뭐 그거는 뭐 벗어보더라도 뭐 30년 전에 뭐 시험 지났잖아요. 그렇게 뭐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마음이 약간 그렇지 뭐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시험 지나서 뭐 그냥 뭐 스웨터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 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 있을 텐데 그죠?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44년 동안 함께 해온 그 사랑이 절절 묻어나네요. 애교를 부리거나 여우짓은 못하지만 깊고 넓은 속마음을 가진 후리다 여사. 그 모습에 김주교는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거 봐. 제작진에게 또 뭔가를 꺼내 보여주시는데요. 이건 또 무슨 사연이 있는 칼인가요? 이제 이 사람 할머니 보통 쓰던 거, 어머니가 쓰던 거. 카위안 언니가 맨날 쓰는 것도 있어. 와, 할머니 때부터 쓰던 칼이면 대체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칼인가요? 거의 유물에 가까운 물건이네요. 잘 들어가죠? 아직도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잘라 보이는 후리다 여사. 잘 드네요, 칼이. 잘 가요. 대대손손 물려줘도 될 만큼 아직도 쓸만하네요. 이렇게 해놓고 비밀스럽게 감춰놓았던 집안 곳곳의 보물들을 보여주기 위해 또다시 나선 후리다 여사.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다 넣고 또 이거는 내가 이모 할머니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면은 200년이 되죠 이제. 나도 여름 넘으니 그쵸? 예, 이모 할머니예요. 이거는 맨날 쓰고 있고요. 이 가위는 또 요리인데 안 가졌어요. 언제부터 가지고 계시죠? 7살. 7살 때부터? 네, 이거 가지고 잤어요. 웃겨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했으니까 뭐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아직까지 가지고 계세요? 7살 때부터? 네. 아니 같이 자지 않아요 이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김주교의 살아온 면모가 드러납니다. 늘 어디서나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따스함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았던 김성수 주교. 그는 성공회를 대표하는 큰어른이자 장미꽃 총장으로 불리는 푸근한 할아버지였는데요. 성공회대학교 총장직을 떠날 때도 주변의 권유를 물리치고 이임식을 치르지 않았던 그는 모처럼 생긴 삶의 여유를 사회연대 은행과 푸르메 재단 등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에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는 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저렇게 지금은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묘사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선택을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사키 시합을 하다가 각혈을 하면서 쓰러졌다고 그 VCR 초반기에 이렇게 살짝 나오는데 그때 무렵인지요? 어떻게 신부의 길을 결정하셨는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각혈을 하고 폐결핵 3기다 해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25 사변이 났죠.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집에서 꼼짝 못하고 이제 두루누만 있었던데 그게 회복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한 10년을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제 거진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그 이 수원에 이제 그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디 묵을 데는 없고 거기 마침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수원의 성공에.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또 아주머니들이 신부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입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운동이나 하고 뭐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신부냐고 자꾸 권유를 해서 할 수 없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된 게 이제 그 계기가 된 거죠. 몸이 안 나빴으면은 아마 지금 좀 세상에 없을 거고 그저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름에는 농구를 하고 네. 겨울에는 아이스하키 했으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탄광촌에도 잠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네덜란드의 화가 우리가 잘 알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그 사람도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탄광촌에서 그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 보리나주라는 예, 보리나주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의 그 그림이 그 모습이 이제 그림의 중요한 소재들이 됐었거든요.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총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사람한테 비교하면 난 이제 창피하고 어쨌든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어 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 예수님도 체험으로 세상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공부는 못하는데 체험이나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산에 갔죠. 그때 광산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기독교 그 연합체가 돼가지고 위장 취업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00m 광산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또 저 전라도 이제 그 목포에 조금 떨어진 데서는 이제 개척 사업하는 데 가서도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아저씨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쨌든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 네. 밥 하나, 그래서 된장 하나, 그리고 숟갈도 앞은 반달이 됐어요.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썼는지. 이게 시커먼 밥상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파리가 웅하고 날아가면 또 시커먼 또 보리밥이거든. 또 광산도 그 갱 속에 들어가서 그냥 오전 오후 일을 하고 어렵게 밥 먹고 나와서 즐거울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히 뭐 막걸리들 마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은 사는 게 어떻게 좀 무료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뭐 노동조합 얘기도 조금 하고 농촌에서도 뭐 조합 얘기도 조금 하고 이제 그런 소리 하면 그 당시엔 그렇게들 싫어했어요. 아유 학생 그런 소리 하려면 빨리 가라고. 여기서 괜히 혼난다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한 50년 지나서 지금 노동조합도 생기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협동조합도 맹길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체험이 나는 꽤 많이 아주 인생에 도움이 됐죠. 그런 걸 체험을 못했으면 또 이렇게 뭐 장애인들하고 사는 시간도 아마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주교님 이제 성공회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꼭 교단에만 얽매이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하여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그 성공회가 좀 익숙하진 않아요. 교세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성공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성공회 그러면 아는 분은 아는데 네. 참 좋은 교단이에요. 그게 너무 개인 이상에 맡겨지. 그러니까 제가 신부가 돼가지고 또 그 전에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 조금 후배들도 그렇고 세례 공부를 시키면 이제 세례 공부 끝나서 세례를 주고 나면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꼭 그러는 게 우리들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 성공의 분위기는 집 가까운 데 교회 가도 괜찮다고 그러거든. 꼭 성공회가 아니더라도. 꼭 여기 교리 세례를 받았지만 예. 그러니 교인이 늘 수가 있나. 근데 는 거 하나는 네. 이제 3.1운동 때 강화도에는 선교사가 아주 세력이 컸죠. 그래서 만세 부르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다 성공회로 도망갔어요. 그때 강화도는 거짓말 버텨가지고 전부가 성공회 신자였었지. 그런 장관들을 자꾸 놓치게 전부 가까운 데 가라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이것도 거룩한 얘기인데 성생원이라고 나병, 한센병 환자 동네가 있는데 마석에 거기 선교사가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은 우리 한센인들을 주기 위해서 땄기 때문에 땅을 다 갈라가지고 몇천 평씩 다 놓아줬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하지 않고 각자 놓아줘가지고 그래서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걸 잘 지키고 있다가 한 5, 6년 전에 다시 내놓은 우리 좋은 교우도 있고 그러니까 성모회가 너무 그 자기 자신들이 교리에 그냥 얽매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은 온 세상에 다 퍼뜨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들을 교회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회 자체가 교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않지만, 텐데 보면은 뭐 푸드뱅크라든지 뭐 쉼터라든지 이런 사역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마 웬만한 대형 교단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여태까지 해왔었죠. 그렇죠. 성공회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역시 그것도 재정이 좀 약하니까 크게는 안 되고 그래서 조그맣게 그러게 맞습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사실은 조그맣게 좋은 거예요. 네. 커봤자 그거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 그러나 저는 신부님들이 고맙게 열심히 해서 그래요. 성공회 대학도 작지만 큰 대학이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성공회 대학교가 저는 굉장히 연구하고 싶은 분석하고 싶은 대학교예요. 교수가 60여 명밖에 안 되는데 흔히들 성공회 대학교가 진보적인 학교로 하는데 그것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랑과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정말 저희 학교 밑에 남영동에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에서 그 노숙자들 그렇죠. 인문학도 교육시키고 저도 거기서 민들레 문학교실이라고 같이 이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노숙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 곳곳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60명이 거의 한
그 역할을 보면 정말 영적 눈으로 보면 한 6천 명 정도의 역할을 웬만한 대학 교수들. 근데 그런 대학교를 만드신 데 참여하시고 느끼셨던 느낌들. 그리고 또 퇴임식 때는 또 퇴임식도 안 하셨다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 못나서 그런.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고맙고 네네. 직원들이 고맙죠.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가 월급이 작아요. 네네. 그래도 성공이 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옳은 거를 보고 옳은 것을 보면 가만히들 못 있죠. 그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좀 얘기를 하셔야 할 텐데 아 성공회 대학 교수 저거 또 나와서 아 저거 빨갱이 그러지들 마시고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잘 들으셔서 이해들을 좀 해주시기를 이런 시간을 빌어서 좀 바라죠.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너무 옳고 좋다고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가끔 소금을 좀 뿌리면 소금도 맞고 고춧가루를 뿌리면 고춧가루를 받아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들은 사람들이 고치는 방법도 그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총장님 굉장히 그 울타리 역할을 또 방패막이 역할을 교수님들에 대해서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총장님 이제 그 총장으로서의 그 판공비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거를 그냥 물론 뭐 그 학생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이런데 아이들한테 다 돈 쓰고 또 저랑도 제가 이제 가본데 그 학생들 군대가 있는 휴학하고 군대가 있는 친구들 이제 총장님 따라서 같이 군부대 위문하는 것도 같이 가고요. 그런 총장님이 어딨겠어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생일 여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학생들 생일이면은 또 이렇게 생일 파티도 같이 해주시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어떤 뭐 총장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 그래서 저도 재임하실 때 계속 같이 뵙기 때문에 지금도 입에 이렇게 총장님으로 배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 예.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 김 대표가 제가 총장이 되고 얼마 있다가 학생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학생들도 저 총장 할아버지가 왔어도 뭐 얼마 있다가 갈 사람.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더군다나 좀 내가 학생 속에 뛰어들어가야겠다. 그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학생들 들어오는데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 2학기 수업 시작하던 첫날이었죠. 개강하는 날이었죠. 그날이. 근데 마침 우리 김 대표가 그 우리 학교 앞에 살 적이에요. 그 산책을 나왔다가 이거를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장미꽃 나눠주는 총장을 해서 그냥 세상에 알려가지고 그냥 김성수가 그렇게 떴죠. 지금도 검색하면 꽃을 든 총장 그러면 우리 총장님이 나오시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저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서들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이제 해서 그저 부끄럽기만 한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네. 제가 안 좋은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또 할게요. 예, 그렇죠. 아니, 총장 할아버지 이런 표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저 총장 그러는 거보다는 나를 야 할아버지라고 불러. 예, 그죠? 예. 그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교수보다는 아버지가 더 낫고 예. 삼촌 조카 뭐다 그게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네네. 마음도 총장 할아버지 그런 단어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있으신 건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것 같아 보니까 넉넉하시면서. 그래서 그 겸손하게 또 아주 검소하게 검소 발음이 비슷한데요. 그렇게 사시면서 아낀 돈을 또 어디다 쓰신다고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이건 다 그냥 써요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끼는 거는 가령 이런 양복. 사실 신부가 되고 와서 몇 년 있고 오늘까지 다 남들이 사주고 남들이 만들어줬지 제 돈 주고 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이거 아껴야지. 그러니까 보통 뭐 양복 한 번이 무슨 뭐 30년, 40년, 뭐 50년 있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면 양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그거 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넣어놔줘야 할 텐데. 아, 예. 이제는 고향 강화도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 도스토옙스키 지하로부터의 편지를 보면은 첫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병든 인간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고 병든 인간이죠. 우리 주교님께서 어떻게 같이 생활하시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주교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 곳은 경기 강화에 위치한 우리마을. 이곳은 1999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전부 기증하여 그것을 토대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해 만든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이쁘다. 당시 녹록치 않은 재정으로 인해서 건립 기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커피를 끓여 팔기도 했다는 김주교. 그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50여 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업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통해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유기농 콩나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10년이 넘게 장수한 이 사업은 무공해 자연농법을 통해 직접 기른 콩나물을 출하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표 식품회사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콩나물을 판 돈으로 여기서 일하는 우리 마을의 친구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한 70만 원, 80만 원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그저 한 20만 원도 받고 콩나물을 많이 잡숴서 우리 친구들이 월급을 어서 150만 원 받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 이 콩나물 공장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우리 주교님 어디 위험한 곳 들어가시나요? 복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 공장에 들어갈 때 옷을 이렇게 입고 들어가는데요? 입고 그래 위생 예방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든지 꼭 해야 되고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뒤로 보내지도 않아. 우리 제작팀이 오늘 참 운이 좋았네요. 콩나물의 위생을 위해서 에어 샤워까지 하고 나면 까다로운 절차 통과입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콩나물 담기에 돌입한 김성수 주교. 내친 김에 품질 좋은 튼튼한 콩나물을 찾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콩나물을 하는데 보면 아주 건강한 놈은 이렇게 좀 꼬부라져요. 콩나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몸도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콩나물을 잡술 적에 한 번이고 두 번 흰 콩나물이 제대로 된 콩나물이고 맛이 있는 콩나물인 걸 아셔야 돼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는 주교님. 이곳 콩나물은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리는 물로 재배하고 세척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공해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구들이 수작업으로 하지만 상당히 치밀한 공정을 거친답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예요. 그러네. 우리 마을 지적 장애인들의 또 다른 일터. 이곳에서는 전기 부품 조립을 하는 친구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정확히 얘기를 전자조립방이에요. 그래서 이 까만 거 하나에다가 6가지를 이제 넣어서 조립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엄청난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5원, 4원 50원을 하다가 5원으로 올라간 지가 안 됐어요. 재미있어? 그래, 재미있어. 일하는 장애인 친구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김주교.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작지만 소중한 꿈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돈 벌어가지고 네. 뭐 하고 싶은데? 아파트 살 거예요. 큰 집이야. 아파트? 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 건데? 엄마, 아빠랑 나랑 셋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집 살고 싶어요? 네.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시간. 주교님도 학생들 틈에 껴서 급식을 받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특별히 밥을 먹기 전에 꼭 외치는 구호가 있다는데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외치는 이 구호는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한 거? 조금이나마 장애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벗이 되기 위해 딱딱한 직함이 아닌 촌장이라는 편안한 호칭을 사용한 김주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장애인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기 위해 고향 땅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화도 길상면인데 면장이 이제 면민을 대표해서 자랑스러운 길상면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쨌든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들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마을이 들어온다고 그럴 적에 그래도 이 면에서 길상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네, 고맙게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주 아무 일 없이 오히려 박수는 크게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조그만 소리에 박수를 받으면서 여기에 우리 마을에 앉게 돼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상에 담아서 나를 주어서 내가 고맙게 받고 이제 여기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안녕. 워낙 잘 알려진 인성과 좋은 성품 덕분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 장애 친구들에게도 사랑받는 김주교. 아유, 그래 악수도 오고. 아, 잘한다. 또 요거는 뭐예요? 아유.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그는 현재도 장애인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나누며 삽니다. 아유, 그래. 아이, 참. 문화도 받아들이고 사랑해. 사랑해 주시고 예. 사랑하고. 우리는 흔히들 저 은퇴하시면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같이 계신 것이 쉬시는 거죠? 그러면 예. 혼자 있으면 병 났을 거예요. 예. 예, 우리 주교님께서 뭐 3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장애인들이랑 같이 사셨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실 때에도 그 성공회대학교 안에 성베드로 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이 모이는 학교가 그렇구나. 있거든요. 거기에 또 교장을 같이 하셨었죠.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게요. 그 당시에 그 교직원들이 저한테 불만을 얘기했어요. 총장이신데 이 학교 성공회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안 쓰시고 베드로 학교를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섭섭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고.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아이, 그게 아닌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예. 어쨌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죠? 예. 함께 살 적에 예.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 혼자 살면 결코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하시는 건데 우리는 다 건강하고 할 말하고 먹을 거 먹고 먹는데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특별히 장애인 중에서도 이 지적 장애인이 제일 저는 딱하다고 생각해요. 해방되고 60년 동안에 빨간 띠 이마에 메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손짓 못 안 한 거는 우리 지적 장애인들밖에 없어요. 응용력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줄 사람들이 우리가 되죠. 그래서 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 인사도 하면은 그저 한 번 고개 숙일 거 그 사람들한테 두 번, 세 번 고개 숙인 게 우리 대학교 직원들이 볼 적에는 거기만 생각한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마음이라도 또 그렇게 저 사람은 여기보다는 저기를 더 생각하는 거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저는 꽤 괜찮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 학교가 지금도 아마 성공회대학교 교정에서 제일 건물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는 걸 저도 늘 보면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가 뭐 200개가 된다 그러는데 부속 학교가
지적장애인 학교에 있는 건 우리 성공회대학교밖에 없거든요. 아,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성직자로 사시면서 또 선친께 물려받으신 땅을 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사셨는데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그럴 적에 뭐 성경 말씀에도 뭐 그런 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뜻한 거를 내가 그대로 해주는 게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돼야 된다. 바로 그것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욕심을 내지 말으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안 되는 건 욕심을 안 내본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저는 없으니까. 난 자꾸 체험을 그래서 강조하는 건데 체험을 해야만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체험을 하면은 그런 게 다 용서도 되고 얼음 녹듯이 녹아버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네. 네. 강화도 온수리 땅 2,000평이라고. 예. 네, 그거고 이제 그 앞에 공설운동장도 그 이제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내놓은 거고. 저 같으면 그 땅값 계산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동네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땅값 떨어진다고. 근데 정말 반대가 없었나요? 그런 일이 한 번 이제 있을 법도 없는데 안 일어난 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마을을 만들 적에 군수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건 군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들은 건데 우리 마을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길상면에 이장들을 전부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마을이 들어오는데 여러 번 의견이 어떠서 그랬더니 이장님들이 한 사람도 손 들고 반대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그 군수가 날 보고 주교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반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들어서 반대가 없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적에 우리 아버지가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저기 정말. 그런데 거기 그 아까 첫 영상을 보니까 그 장애인 아이들이 잘생기셨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평소에 부르시면 평소에 어떻게 호칭이 불러요?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호칭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평균 연령이 35이에요. 네네. 남녀가 다. 네. 그러니 막 부를 수 없지. 네. 그러니까 야 그래 넌 내 친구다 이제 그래. 예. 친구가 제일 무난해요. 친구가. 그럼 예. 근데 입버릇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35살 먹은 사람들한테도 내가 자꾸 예제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예제하는 게 그렇게 썩 기분 나빠하는 그 눈치는 그런 거 같지 않고 그저 친구로 다 좋아해 주니까. 네네. 근데 또 미남이라고 해서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친구 한번 웃어주면 되지. 네. 그 우리 마을에서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사람 일반 잘 모르는 이제 알게 된 분들이 어떻게 좀 동참하면 될지 좀 구체적인 그래요. 방법을 그거 아주 알려주세요. 오늘 내가 여기 나온 뜻인데 네. 제가 콩나물을 팔아요. 네.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이 그게 우리가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콩나물이 콩을 길르니 통 속에다 콩을 넣고 3일 자라면은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휘저어요. 그럼 이제 콩이 뭐 엎사직스라 되죠. 그리고 한 4월 지나면 이 콩나물들이 딱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하나도 이 콩 이런 데는 건 대가리라고 그러는 게 나아요. 콩 대가리가 밑으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참 그러니까 이 콩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왕청심환 속에 네. 콩나물 이 대가리 가루가 뭐 60%인가 70%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제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콩나물을 잡수요. 이게 터져도 콩나물 잡수시면 우왕청심환 안 잡수. 특히 우리 마을 콩나물. 이게 뭐 콩나물 장사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콩나물을 팔아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월급을 줘요. 네. 그래서 지금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한 80만 원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한 20만 원쯤 받고 네. 그래서 콩나물을 더 많이 팔아야 할 텐데 지금 더 많이 팔게 된 게 풀무원. 네. 풀무원이 우리 콩나물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콩나물은 아주 인정받은 콩나물이에요. 네. 인정받은 콩나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컴이라고 신용 생협이라는 데서 우리가 사줘서 네. 여기서 이제 자꾸 더 많이 사주면 우리 친구들이 한 달에 월급을 한 2년 내에 한 120만 원
대학생 초임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빵 공장도 있고 또 조립 공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장애인들에게 이 일자리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을은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 유심부리는 분이 하나 아이디어가 그냥 와가지고 뭐 빨래해주고 뭐 놀고 뭐 청소해주고 그거보다는 네. 가족끼리 좀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을의 친구들하고 손 붙잡고 강화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같이 손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점심도 같이 좀 잡수고 이렇게 될 적에 네.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만드는 생산품 그 근처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서울에 갖다 파는 그런 이제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무공의 콩나물이 아니라 저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네. 인정받은 콩나물. 네. 잘 소개가 될 텐데 여러분들 꼭 연락하시고 받아 적으셔서 네.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교님 이제 시간이 막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마지막 말씀으로 주교님 이 사회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반씩 나눠져서 반목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우리 국민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덕담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야단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뭐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부터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금 다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 교회만큼 못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도 세금을 내는데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될 적에 우리 교회는 이 나라에서 우뚝 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면은 아마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등 안에가 아니라 5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참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을 학생들과 나누는 총장님,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하시는 총장님.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적, 이 아름다운 삶을 깨닫지 못하는 지적 장애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CBS에서 이런 선물을 좀 마련한 것 같아요. 네, 아유, 아주 이쁘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BCD, 인생은 BCD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인생을 완성해 주신 우리 김성수 주교님 모시고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도 오르고 홈페이지도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들 의견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았죠, 여러분? 예,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퍼즐을 우리 주교님께 네,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달식. 같이 이렇게.